자고 일어나면 키가 1cm쯤 커집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키는 다 크면 끝이다. 아침 저녁 차이는 그냥 잰 시간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한 우주비행사는 1년 가까이 우주에 있다가 약 4에서 5cm 더 큰 상태로 돌아오기도 했거든요. 그 1cm와 5cm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단서 3개를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통념부터 짚고 갈게요. 첫 번째, 키는 성장판 닫히면 끝이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뼈가 영구적으로 길어지는 성장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1cm에서 2cm는 성장판과는 다른 현상입니다. 두 번째, 그냥 잰 시간 차이일 뿐이다. 물론 측정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을 같은 자세로 재도 아침과 저녁 키 차이는 보통 1cm 이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일어난 뒤 첫 몇 시간 동안 키가 빠르게 줄고 하루 중 특정 시간대의 감소가 가장 커지는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오차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럼 매일 그 1cm에서 2cm는 어디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가 조금 의외입니다. 1994년 캐나다 토론토의 보츠퍼드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척추 MRI를 찍었습니다. 누워서 쉰 뒤의 척추와 서고 앉아 활동한 뒤의 척추를 비교한 겁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척추뼈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즉 추간판의 부피가 낮 동안 줄어든 겁니다. 특히 하부 요추 디스크에서는 평균 약 16%의 부피 감소가 보고됐습니다. 뼈는 그대로인데 뼈 사이에 쿠션이 눌려 얇아진 겁니다. 영국 맨체스터 연구팀도 키가 하루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표처럼 살펴봤습니다. 일어난 뒤 첫 3시간 동안 평균 약 0.94cm가 줄었고 오후 3시쯤에는 아침보다 약 1.4cm 정도 낮아지는 최대 감소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키를 정확히 비교하려면 항상 같은 시간대에 재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잰 키와 저녁에 잰 키를 비교하면 같은 사람인데도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척추뼈 사이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매일 풍선처럼 부풀었다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 단서가 가리키는 건 우리 척추 사이에 끼워진 23개의 쿠션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그 23개의 정체입니다. 답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겁니다. 추간판,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사람의 척추뼈는 보통 33개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척추뼈는 24개이고 그 사이에는 23개의 추간판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은 척추 기둥 높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키의 4분의 1이 아니라 척추 높이의 4분의 1이라는 점입니다. 디스크 한 개를 상상해 보세요. 자전거 타이어 안에 젤리가 들어있는 보너처럼 생겼습니다. 가운데는 말캉한 수액, 둘레는 질긴 섬유륜입니다. 위에서 누르면 가운데 수분이 빠져나가고 압박이 풀리면 다시 수분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고, 걷고 앉아있으면 중력이 하루 종일 척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디스크 안쪽의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디스크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키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밤에 누우면 척추를 누르던 압박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빠져나갔던 수분이 다시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고 디스크가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키가 회복되는 겁니다.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척추 사이의 작은 쿠션들이 하루 종일 눌렸다가 밤새 다시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각 디스크가 아주 조금씩만 높이를 회복해도 23개가 합쳐지면 1cm에서 2cm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키 차이는 우리 척추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수분 이동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 사이클이 만약 중력이 거의 사라진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걸 실제로 보여줬냐면 1년 가까이 우주에 있다가 돌아온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나사 우주 비행사 스콧 켈리입니다. 그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340일을 보냈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입니다. 이 임무가 특별했던 이유는 스콧 켈리에게 쌍둥이 형제 마크 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콧은 우주에 있었고 마크는 지구에 있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를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사는 이 둘을 대상으로 우주 체류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스콧 켈리는 지구로 돌아왔을 때 일시적으로 약 4에서 5cm 더 큰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성인인데도 말입니다. 이게 켈리만의 완전히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나사 자료에 따르면 우주비행사는 무중력 환경에서 키가 일시적으로 최대 약 3%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키 180cm인 사람이면 단순 계산으로 약 5cm가 넘는 수치입니다.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미세 중력에서는 척추를 아래로 누르는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더 많이 부풀고 평소 중력 아래에서 눌리고 휘어있던 척추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매일 밤 잠깐 회복되던 디스크 사이클이 우주에서는 더 크게 풀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키 증가는 영구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지구로 돌아오면 중력이 다시 척추를 누르기 시작하고 늘어났던 키는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스콧 켈리도 귀환 뒤 며칠 안에 거의 원래 키로 돌아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키가 큰 건 뼈가 자란 게 아니라 디스크와 척추가 중력 압박에서 풀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경험하는 1cm의 극단적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아침에 키가 회복되는 이유는 잠 자체보다 누운 자세와 척추 압박 감소에 더 가깝습니다. 누워있으면 척추에 실리는 압력이 줄고 디스크가 다시 수분을 머금을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은 뒤 잠깐 누워 쉬면 척추에는 작은 회복 시간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키가 영구적으로 커지는 방법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잠깐 누워서 회복되는 건 눌렸던 디스크가 다시 수분을 머금는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 디스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는 수분을 잃고 얇아지기 쉽고 자세 변화와 척추뼈 압박 골절, 골다공증 같은 요인도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조금씩 키가 줄어드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갑자기 몇 센티미터씩 줄거나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면 단순 노화로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즉시 실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키를 비교하고 싶다면 매번 같은 시간대에 재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었다면 잠깐이라도 등을 펴고 쉬어주세요. 척추 사이의 디스크에게 작은 회복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단서 셋이 한 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츠퍼드 연구팀이 MRI로 본 디스크 부피 감소, 척추 사이 23개 디스크의 수분 사이클, 그리고 스콧 켈리의 우주 체류 뒤 일시적인 키 증가. 매일 아침 키가 어디서 왔다가 저녁에 어디로 사라지는지, 우주에서는 왜 그 차이가 더 커지는지, 나이가 들면 왜 그 변화가 조금씩 영구화되는지까지 한 줄로 이어집니다. 매일 밤 우리 척추 안에서는 작은 회복 작업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아침에 재는 키와 저녁에 재는 키가 다시는 똑같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혹시 아침 저녁 키 차이를 직접 재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몇 센티미터 차이였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일상 속 호기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